안녕하세요, 숙선생입니다. 숙선생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집합과 명제 4단원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이 집합과 명제는 5가지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그리고 집합의 연산, 명제와 조건, 명제 사이의 관계, 명제의 증명과 절대부등식의 증명, 이렇게 5가지로 나눠 있다라는 거. 우리 수학 공부할 때는 항상 목차를 쫙 스캔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로서 집합이 무엇인가? 그럼 그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요 3가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선생은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합니다. 문제 풀어봐야 합니다. 자, 일단 개념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집합하면 떠오르는 거? 뭔가 집합! 모여봐! 모여라 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아무나 모이는 걸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으로 다룰 순 없다라는 거죠. 일단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집합을 이야기할 땐 기준이 필요하다. 자, 우리 학교에서 키가 큰 선생님들 모이세요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손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갈 거예요. 나 키 크잖아.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과학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 뭐가 키가 커? 나보다 작잖아. 아니 저 키 큰데요? 이제 그럼 이제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 큰 사람들 모이세요 라고 했을 때는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에 키가 175 이상인 선생님들 모이세요 라고 하면 뭔가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키가 175cm 이상인 사람, 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아무튼 딱 그 기준이 명확히 생긴다. 이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모임을 이루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때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집합을 할 때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명확한 기준이란 건 어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아니다. 그러면 그건 명확한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딱 정해져 있지. 10보다 작은 홀수 1, 3, 5, 7, 9 대상이 분명하므로 얘네들은 뭐다? 집합이다. 그리고 1, 3, 5, 7, 9 얘네들은 원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라고 해서 나는 9라고 했더니 9 안 가까워요. 9.5가 더 가까운데요? 9 아닌데요? 아니야, 그럼 9.6인데? 그러면 이거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네. 누가 봤을 땐 가깝기도 하고 누가 봤을 땐 가깝지 않기도 하고. 그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에 가까운 수 모임은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집합과 원소의 관계다라는 건데,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원소를 영어로 하면 element 해서 그 첫 글자 E를 따서, E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가 삼지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E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리고 B가 원소가 아닐 때는,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삼지창에 짝대기를 뜩 큰다. 얘를 우리가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원소와 집합은 표현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
그리고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6 이하의 짝수의 집합. 그치, 명확해. 6 이하의 짝수. 2, 4, 6 명확하게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집합 A의 원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2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4가 A의 원소이다. 6이 A의 원소이다. 근데 1, 3, 5는 아니야. 짝수 아니거든. 그럼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3도 A의 원소가 아니다. 5도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항상 집합이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인 대상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 그리고 대상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해.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대상들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근데 수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라는 겁니까? 라는 거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 등장한 게 10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A라 하자. 100 이하의 홀수 1, 3, 5, 7, 9, 5, 11, 13, 15, 17, 19 쭉 나갈 수 있죠. 쭉 나갈 수 있죠. 얘네들을 직접 다 나열하는 걸 뭐라고 한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 뭐 순서는 별로 막 중요하지 않은데 보기 좋게 쓰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리고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이줄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네. 원소를 직접 다 나열해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얘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집합 A에 속하는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이렇게 나타내는 거. 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집합 A인데 X바. X가 A의 원소입니다. X바. 근데 X는 어떤 거다? 100 이하의 홀수이더라. 이렇게. X가 집합 A의 원소인데 그 X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더라? 100 이하의 홀수이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을 이용해. 얘가 표현하는 거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1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집합 A를 나타내보자. 방법은 총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일단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직접 원소를 다 나열한다. A는 우리가 집합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16의 약수 1, 2, 4, 8, 16 이렇게. 자, 그리고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다 똑같은 건 A는 X바까지는 일단 다 똑같아. X가 이제 집합 A의 원소라는 거잖아. X는 뭔데? 16의 약수. 집합 A의 원소 X에 해당하는 조건을 써주는 거야. 16의 약수라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벤다이어그램이 있다. 벤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집합 A 모임들은 뭐가 있냐면 1, 2, 4, 8, 16. 요 1, 2, 4, 8, 16이 A집합에 있습니다. A집합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집합이 뭔지,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네,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유한계일 때. 왜 유한계냐? 몇 개!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 몇 개!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유한계일 때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나타낸다. 요 n은 뭐겠어? number 해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걔를 뭐라고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즉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이다 라는 겁니다. 이 표현 좀 잘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표현 자체를 헷갈려 하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의 집합을 유한집합, 무한히 많은 집합을 뭐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게 있네. 자, 원소의 집합,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나타내기. A, 얘는 지금 뭐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네요. X가 A의 원소인데 요 방정식을 만족한대. 이렇게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거의 해를 만족한대. 마이너스 1과 6이네요. 원소가 2개. 그래서 어떻게?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이다. 라는 거. 이런 거 막 쓸 수 없어요. 이런 표현 안 되겠죠? 여기 N하고 안에 들어가는 항상 집합의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X바 집합 B는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어. 그래서 B는 어떤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0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NB는 0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대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기도 해.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는 집합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이건 언제겠어? A의 어떤 원소가 B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부분집합이 아니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더라 라는 겁니다. 뭐 여기 밑에 얘가 나와 있어요. 집합 A가 1, 2, 집합 B가 1, 2, 3일 때 포함 관계를 확인하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A의 모든 원소 1, 2가 B에 속하죠. B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데 3. 지금 B의 원소가 A에 들어가지 않은 거야.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B의 원소가 A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은 B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포함 관계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지. 어쨌든 그런 거지. A의 모든 원소는 A에 들어가니까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조금 말장난 같긴 해요. 원래 집합이란 단어는 조금 그런 것도 있어. A의 모든 원소는 A에 들어가. 그러면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요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집합 1, 2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기억한 사실에 의하면 공집합은 당연히 들어간다 했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당연히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원소의 개수가 2개잖아요. 그러면 최소 하나씩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 1, 요거 2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이 총 몇 개다? 뭐 4개가 있다 라는 거. 자, 집합 369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있는 거 공집합과 자기 자신. 자, 그리고 원소 하나짜리 3 6 9. 자, 원소 2개짜리 36 39 69 이렇게. 원소 3개짜리는 여기 369 있으니까 이렇게. 4개짜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써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같은 집합. 일단 생각해보면 두 집합이 같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원소가 서로 다 같아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두 집합이 요거를 만족할 때, 집합 A가 B에 포함돼. A가 B에 포함돼. 그리고 또 B가 A에 포함돼. 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A와 B,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우리가 A랑 B랑 같다. 이게 아니라면 포함되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같은 게 아니면 같지 않다지 뭐. 원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같지 않은 거야. 원소가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그 두 집합은 다른 것이다.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인지 확인해 봅시다. 자, A는 3의 약수다. 3의 약수는 1과 3 두 개가 있죠. B는 5보다 작은 홀수 1, 3, 5 안 되니 5보다 작으니까 두 개 원소가 다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수학적으로는 얘가 되죠. A의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고 또 뭐가 된다? B의 원소도 A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A, B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집합 C는 2보다 작은 짝수. 2보다 작은 짝수? 없는데? 그럼 C는 공집합. D는 1 이하의 자연수. 1 이하의 자연수니까 1 하나 있네. 두 개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개념 다 왔어요. 이제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짜 부분집합이다.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같지 않은 거야. 진짜 우리가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는 했잖아. 근데 같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거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 A, B, C의 그냥 부분집합을 하면 A, B, C도 포함되지만 진짜 부분집합 A, B, C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포함관계로 봤을 땐 포함돼야 되는 거. 그리고 같지 않은 거. 그래서 A, B, C는 빼야 된다. 이렇게 포함되지만 녹화 어렵네요. 네. 포함되지만 같지 않은 거를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조금 많아요. 처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집합이 뭐냐, 원소가 뭐냐, 그럼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보고 요거 얘기한 거죠. 요거 원소이다. 원소가 아닐 때는 이렇게 긋더라 라는 거. 그리고 원소 나열법, 원소를 직접 다 나열해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집합의 표현법 세 가지죠. 조건제시법, X바 X는 6의 약수이다. 1, 2, 3, 6 다 나열한 거 원소 나열법.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서 N,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부분집합은 포함되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같은 게 언제 같은 거냐라는 이야기했고, 같지 않은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진짜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같지 않은 걸 진부분집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수학적 대상으로서 우리가 집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들을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게 집합의 연산입니다. 다음 시간 집합의 연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쑥선생 여기까지입니다.